채점은 2교시 할게요. 자, 요 제본책 한번 꺼내볼래요? 요거 몇 강 써있는 제본책. 아마 표지가 서현 중2 복습 자료일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로 요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때 한번 했었고, 제 학교에서 한번 하고 계실 거고, 이제 이번에 저랑 하면 3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키만 보세요. 자, 제가 또 복습 좋아하잖아.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더 멀리 가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18강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잠깐 복습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 배운 게 함수란 말 뜻 기억나? 자, 함수가 뭐예요? 함수는 한마디로 뭐다? 여러분과 저 맞아요. 영어는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해돼요? 놀랍게도 내가 보통 실제로 고등학생 친구 중에도 함수가 뭐냐 물으면요 막 y는 무슨 식이요 이러는데 원래 함수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원래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식은 뭐예요? 식은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서원아, 아무 관계가 다 함수였나? 그럼요. 조건 두 가지야. 첫 번째로 그치,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잖아. 뭐? 한 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만족하는 관계를 저희가 함수 관계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함수가 뭔지 배웠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오는 기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호랑 친해져야 돼요. fx. 요게 이제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함수를 배우면 나오는 기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기호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이번 시험 범위죠. 1차 함수입니다. 얘도 역시나 함수는 함수니까 방금 말했던 두 가지 조건 만족합니다. 거기 앞에 1차가 붙어 있다는 말은 현이야. 요 1차의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1차 함수가 뭐냐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앞에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머시기 함수 많이 배우는데 앞으로 요 자리는 약간 만드는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밑에 관련 문제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뜻 관련 문제 항상 정리부터 하시고요. 식도 만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더 할 말이 있었나? 아, 이거 이제 그래프라는 게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단어 끝날 때까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만 해도 두 가지를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요, 뭐다? 그래프의 뜻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점 몇 개를 찍어보는 거예요. 점 몇 개를 띡띡띡 찍어보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중3 문제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걸 괜찮아요. 점 몇 개 찍어보면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그립니다. 특히 처음일 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 결론. 자, 은성아, 1차 함수 그래프는요, 막상 그려보니까 무슨 모양이더라? 직선 모양이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직선 모양이면 점을 막 5개 찍을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몇 개만 찍자는 거야. 딱 2개만 찍으면 된다는 거지. 이 친구 말이죠. 중1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 2개를 아무거나 알아와서, 또 오늘 저희가 1교시 내용이 절편이라는 건데 미리 스포하자면 절편을 많이 씁니다. 아무튼 아무거나 알아와서 점을 띡띡 찍어서 쫙 그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쭉 뭐 관련 문제 쭉 나오고요. 뒤에 가서 이제 여기까지 했네요. 평행 이동이란 말 기억나세요? 저희 평행 이동이란 말은 뭐다? 이제 중1 때 배웠던 정비례에서 출발해서 Y축 방향 평행 이동이라 부르는데, 얘 쉽게 말하면 서원아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Y축 방향은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맞나요? 그럼 저희가 위와 아래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는 줄 아세요? 보통 수학에서는 부호가 여러 가지 역할을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라고 써버리면 위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아래로 가는 거다 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배우고 나시면 이동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동된 걸 보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저처럼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고생을 하실 거야. 근데 생각보다 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 고백을 해요. 별로 외울 게 없다는 거지. 그냥 몇 가지 어떤 포인트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평행 이동이라는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내용 바로 갈게요. 어쩌면 자 지금 설명하는 방식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기억날 거야. 겨울방학 때랑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일부러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지금부터 여기 페이지입니다. 자 위에 공간이 있네요. 자 이제 절편이라고 해서 뭐 여기를 계속 배웠잖아. 한번 배워서 대충 어려운 표시 아실 건데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수업 잘 들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두말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위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자. 자 겨울방학 때랑 똑같이 스토리텔링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텔링. 자 여러분 위에 필기해봐. 자 어쩌면 이 절편은요 평행 이동 다음에 나오잖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자들은 되게 좋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성을 한 거야. 너네한테 좀 어떤 교훈을 주고자. 아시겠죠? 자 간단히 복습부터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복습이죠 이거는. 지금 하는 건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절편이라는 개념이 드러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자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갈게요. 제 스타일입니다. 복습을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자,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다들 기억나시죠? 이름 써줄까? 정비례. 그 당시에는 정비례 관계라고 배워요. 근데 결국 이 관계라는 말이 함수란 말입니다. 정비례 관계라고 배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뭐 2x라고 할까요? 이런 정비례 관계를 저희가 배웠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평행 이동이란 말을 배웠잖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y축 방향으로 자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4만큼 평행 이동하세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중1 때랑 달라지는 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뀐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사람들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세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어디로 몇 칸 움직여요? 한번 써볼까요? 즉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 움직이세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움직여 보시면 식도 바뀌게 되고 그래프도 바뀌는 거 맞아요? 도와줘. 자 그럼 식은요 어떻게 바뀌죠? 자, y는 2x에서 식이 어떻게 바뀌죠? 이제 외우셨나요? 뒤에 엉덩이에다가 저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우는 y축 방향은 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쓰겠습니다. 색깔 써볼게요. 친절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앞으로 이런 모양의 식을 뭐라고 불러요? 요게 일차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얘도 일차함수예요. 이제 요런 걸 앞으로 제일 많이 볼 거다라는 거지. 맞나요? 자, 위에다 써드릴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중2 때 배우는 내용. 1차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한테 저처럼 설명하시면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주는 거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저런 게 필요하고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어가 볼까? 자,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밑에 공간이 좀 남았잖아.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중1 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좀 관심이 가는 어떤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번 페이지 제목입니다. 절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1 때까지는요, 자, 여기 정비례거든요. 다들 혹시 이거 정비례 함수 이거 그릴 줄 아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원래 점 2개, 예쁜 거 2개만 찍으면 됩니다. 기억나는 친구. 보통 중1 학생들은 점 1개는 고정입니다. 어디 지나죠? 일단 얘 원점 지나는 거 아세요? 0,0 그냥 고정입니다. 찍어줄게요. 그 다음 점 1개만 더 찍을까요? 뭐 1, 1,2. 1,2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그어주시면 요게 중1 때 배우신 정비례 관계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정비례의 특징이 뭐였다? 기본적으로 원점을 항상 지난다는 거예요. 그쵸? 원점을 항상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했네요. 지금부터 이거 그릴 거거든요. 이 그래프는요, 한 번 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서 어디로? 위로 이렇게 4칸 옮기는 거 맞아요?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바뀌잖아. 보세요. 그래프가 약간 자, 주의할 점. 얘랑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모양은 똑같은 상태로 위로 4칸 올린 그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대충. 그러면 대충 그릴게요. 모양이 좀 다른 거. 아무튼 모양이 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게 이번 페이지가 그 답변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자, 여러분 질문. 혹시 중1 때 관심 없다가 중2 때 갑자기 뭔가 하나 특징적인 거 발견했어요? 그게 절편이에요. 어디가 특징적이에요? 다시 중1 때 정비례는요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원점을 지나 딱 가운데를 지나서 이게 뭐 항상 이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 아, 그냥 지나는 거 하는데 이제는 딱 움직였잖아. 움직이니까 원점을 벗어나면서 어떤 곳이 보인다라는 게 이번 게 내용입니다. 자, 시간 없네요. 자, 여기가 결론이죠. 어디? 갑자기 이런 곳이 생겨요. 갑자기 이런 곳이 생긴다라는 거야. 다시 갑자기 이런 곳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자면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중1 때도 물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배워도 뭐 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궁금한 거예요. 저 자리가. 자, 지금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또 말할까 뜻을 외우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해봐. 자, 지금부터 어디? 자, 여러분 봐봐. 자, 파란색 먼저 볼까요? 지금 파란색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말로 해봐. 이 파란색이 지금 어디예요? Y축과 만나는 위치 맞나요? 써볼까? 뭐 공간이 남았을까요? 여기가 일단 말로 하자면 Y축과 만나는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좀 궁금해져 갑자기. 네, Y축과 만나는 것이 생기네요. 다시 지금 빨간색은요. 반대로 빨간색은 X축과 만나는 위치 맞아요. 제가 1교시 때는 위치라는 말을 쓸게요. 이게 위치잖아요. 위치. 그러니까 이 위치에 관심이 생긴다니까 갑자기. 관심 있잖아요. 뭔가 좀 뭘까 싶잖아요. 그리고 자, 요거를 부르는 명칭이보다 결론적으로 절편입니다. 절편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써드릴게요. 자,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세 글자로 Y축과 만나는 위치를 약간 Y절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마치 유은성 이름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라서 몰라요. 그냥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한 거는 얘보다는 짧잖아요. 얘는 Y축과 만나는 위치인데 얘는 담백하게 Y절편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현이야, X축과 만나는 위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X절편이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이유 묻지 마라. 내가 안 받았어요. 외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자, 이해돼요? 그리고 자,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이 뜻 설명드리고 있고 이미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 친구 있나? 적으세요. 그럼 이제 Y절편.
요 자리에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할 거야? 힌트는 y축과 만나는 곳이다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y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중1 학생도 답변할 수 있어요. y축 위에 봐봐 파란 색깔 지금 y축 위에 있잖아. y축 위에 있다는 말은 누가 뭐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x값이 0인 거 아시나요? 이거 원래 외우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y축 위에 점 몇 개 찍어보면 다 x값 0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가요? x값 0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략입니다. 자, 밑에 이제 문제에서 y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써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얘는 외운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y절편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곳이니까 x값 0이겠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억지로 외우면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러면서. 자, 한 번 더. 그럼 자 반대로 은성아 x절편은요 x축과 만나는 곳이래. 어떻게 구해요? 특징이 여기 특징이 뭘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해하신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중1 때 점 많이 찍어봤잖아. 그러니까 찍어보면 요 위에 점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전략을 쓸 겁니다. 써드릴게요. y 값이 0일 때다. 그럼 자 말 나온 김에 자 여기에 시간 있잖아. 자 요 식 가지고 실제로 한번 구해보고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개념 설명 1교시 끝입니다. 요 두 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섯 시 자 위에 요 식 가지고 한번 요거 두 개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y축과 만나는 위치. 자, y절편은요 x가 0일 때죠. 보세요. 자 여기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너무 쉬운데 y값 얼마 나오세요? 4. 요 자리 나오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끝나기 전에 외울 겁니다. 저 자리가 사실 y절편 자리로도 불립니다. 다시 이 자리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평행 이동도 있지만 y절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여기 써볼까? 자 그럼 정답을 쓸 때는요 하나 주의할 점이 여기 써볼게요. y절편을 쓸 때는 숫자 4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0,4라고 쓰지 않습니다. y절편 물으면 y값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자 x절편은요 누가? 반대로 y값이 0일 때 맞나요? 다들 혹시 요 방정식 풀 줄 아시나요? 이제 요 정도는 암산도 슬슬 가능할까요? 우리 중2 절반 지났으니까 학원 암산하면 2학 정리하면 됩니다. x 얼마 나오세요? 얘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역시나 쓰실 때는 여기다가 쓸게요. 숫자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또 절편을 잘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절편으로 모르면 그 x값, y값만 써야 된다는 거야. 규칙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자 여기 왼쪽 정비례 있죠? 여기서 한번 절편 두 개 구해볼까요? 근데 얘는 너무 쉬워. 봐봐.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세요. 이 여담인데 x절편 얼마예요? 자 x절편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계산도 가능한데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뜻이 뭐예요? x축과 만나는 곳의 위치입니다. 근데 자 정비례는요 잘 들어. 정비례는요 여기를 지나잖아요.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 얼마예요? 얘 0이죠. 0 맞나요? 좀 써볼까요? 자 y절편도 혹시 우리 구할 수 있을까 성원아? 자 이거 정비례에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얘도 역시나 여기란 말이야. 얘 얼마야 여러분들? 저 y절편도 0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안 배워요. 왜? 항상 둘 다 뭐예요? 정비례는 항상 00이 나와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배웁니다. 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배웠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얘는 쉬워. 그냥 00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절편을 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 대충 이런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풀러 가기 전에
밑줄만 한번 치겠습니다. 자, 밑줄만 한번 쳐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자, 혹시 저 까먹었는데, 저 방금 Y절편이 파란색이었나요? 아, 색깔 맞출게요. X절편이 빨간색이었나? 자, 색깔 맞춰드릴게요. 자, 첫 번째, X절편은요, 자, 방금 말했죠? 밑줄.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말합니다. X축과 만나는 곳에 X값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Y값이 0일 때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왜? X축 위에 있잖아. Y가 0이겠죠. 자, 반대로 자, Y절편은요, 뭐다? Y축과 만나는 점의 Y값입니다. Y값만 쓰면 됩니다. 자, 역시나 구하는 방식은요, X값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암기 팁 하나 드리자면, 둘 다 0일 때인데 서로 반대입니다. 다시, X절편은 Y가 0일 때예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다라고 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세요. 억지로 외우지 마. 아시겠죠? 뭐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 1-1번. 자, 1-1번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도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항상 이 절편이란 거에 관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절편 구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편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배우는 거였어요? 중1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원점밖에 안 지나니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고 나니까 평행 이동을 배우고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자리가 뭐지? 이 자리가 뭐지? 그래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름도 붙이고 이제 구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그리고 조금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묶고 있거든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자, 얘는요, X축과 만나는 점에 동그라미 칠까요? 좌표입니다. 좌표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X절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좌표랑 절편은 좀 다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면 막 혼동했어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도와주면 자, 여러분 요거 두 개 뭔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프에 요게 1번이죠. 요게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요 빨간 색깔 보시면 돼요. 1번부터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봐봐. 얘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일단 여기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좌표로 고르면 현이야 뭐라고 써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좌표로 고르면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는 X, Y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자, 서원아, 절편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절편은? 자, X절편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맞아. X절편으로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얘는 X값만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다? X절편 물었는데 좌표를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좌표를 물었는데 X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똑같아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랑 Y절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원 한 번 더. 자, 얘 여전히 1번입니다. 얘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는 반대로 X값이 0인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얘 Y절편은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겠냐고. 자, 이거 혼동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배우세요. 다른 조금,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은성이가 가겠습니다. 이번에 2번 갈게요. 빨리 갈게요. 자, 이번에 첫 번째 X축과 만나는 점. 자, 몇 콤마 몇이에요? 3콤마요. 자, 요거 모르면 중학교 1학년으로 가야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자, X절편 얼마예요? 자, 한 번 더 현이야. 자, Y축과 만나는 점 몇 콤마면?
그리고 y 절편은요. 자, 이거 자 하나 필기해봐.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다? 옆에 공간 있죠? 자, 요게 의미하는 거 첫 번째 필기할게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혼동해서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두 개를 서로 약간 서로 바꿔 쓰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바꿔 쓰기란 말이 뭔지는 여러분 자 밑에 공간 있죠? 다음 장의 문제를 미리 보여줄게요. 이거 바꿔 쓰는 것도 많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공간 있잖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서원아 너한테 내가 x 절편이 7이래요. 얘는 좌표로 몇 콤마 몇이에요? 자, 이런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걸 서로 바꿔 쓰는 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제가 좋아하는 왔다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더 보면 자, 은성아. 반대로 0,4를 지난대. 얘는 같은 말인데 얘는 지금 뭔지 아세요? y 절편 4. 그쵸? x 값이 0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지금 y 절편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쌤 이거 y 절편이 4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서로 바꿔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다음 장의 문제 풀 때 이제 이게 요구가 됩니다. 왔다 갔다. 다시 첫 번째는 구분하세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서로 왔다 갔다 옮겨 쓴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절편입니다. 다음 장. 몇 번 더 해볼게요. 자, 2-2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위에 예시 든 것처럼 실제로 한번 절편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자, 2-2번입니다. 자, 1교시 놀랍게도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수학의 좋은 점, 개념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파생된다는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콜라보를 다 해요. 막 이동시키고 절편 묶고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절대로 그 뭐랄까 공백이 생기면 공백.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면 그때부터 갑자기 정말 이 과목은 지옥이 돼요. 와, 씨, 이거 뭐야? 기억이 안 나.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잘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걔네들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과 가장 어쩌면 큰 차이인데 저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수학이 좀 쉽다고 계속 저는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왜냐면 표를 할 거 없는데 개념 다 해봐야 입장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 2-2번입니다. 세 문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절편 한번 구해보자. 자, 시간을 좀 잴까요? 혹시 다 구하셨나요? 자, 20초 뒤에, 30초 뒤에 가겠습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자, 1교시에 진도 조금 나가고 2교시에는 조금 뭔가 쉬는 겸 숙제 검사하고 오답 작성하고 좀 쉬었다가 3교시에 이제 오늘 기울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요. 함수에서.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 친구. 자, 이번 문제는 요거 두 개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 번째 질문. 자, 현이야.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저희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y 값이 0일 때입니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x축과 만나는 곳이잖아. 그럼 상상해 보라고 y값 0이겠죠. 반대로 자, y절편은 x값이 0일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먼저 자, x절편 뭐 할게요? 자, y값에 0 대입하시면 자, 이항하시면 그때 x값 마이너스입니다. 자, 정답 쓰실 때는요, 원래 이렇게 이제 x절편이라고 쓰고 대충 이런 식으로 저는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한 번 더 자, y절편이 x값이 0일 때인데요. 이게 재밌죠? 자, 그럼 x에 0 대입하면 y값 바로 나오는 거 아세요? y값 얼마예요? 그 바로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은 바로 쓰겠습니다. 얘는 그냥 2입니다. 이렇게 만나요. 자, 이렇게 두 개. 자, 다시 한번 이거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뭐다? x축이랑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y축이랑 여기서 만난다는 거 의미합니다. 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이거 가지고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얘 혹시 은성아 두 개 한번 구해봤어요? 혹시 x절편 뭐 나왔어요? 한번 정답만 바로 물어볼까요? 마이너스 3? 3이요? 자, 도와드려야겠네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얘 구하는 방식이 y 값이 0일 때인데 아직 얘를 못 풀면 어떡해요? 자,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4x-1이니까 x값 마이너스 4분의 1 맞나요? 이렇게 해서 x절편. 근데 윤성아, 제가 사실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어느 순간에 어떤 피드백을 이제 안 할 때가 와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미 좀 넘어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가치가 있나 하면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 두 번째, 자, y절편은요. 역시나 x값이 0일 때인데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번에도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서원아, 혹시 요거 한번 풀어보셨나요? 도와줄래? 여기 쓸게요. 그럼 혹시 구해보신 x절편 얼마 나오세요? 얘 6 나오셨나요? 6입니다. 실제로 검사는요, x에다가 6 넣어보세요. y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y절편 혹시 얼마 나왔어요? 네. 자, 여기서 아마 예상하시고 있겠지만 한 가지 좀 결론을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 자, 밑에 혹은 위에 공간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어떤 결론? 자, 다들 1차 함수는 요런 생긴 모양인 거 아시죠? 자, 요런 생긴 모양의 1차 함수 맞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결론을 보다. 여기서 누가? 자, 여기 있는 B 자리 보이세요? 이제 요 자리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역할이 하나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자, 필기해 볼까? 첫 번째 역할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자리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죠? y축 방향 평행 이동 알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요거 하나 알았거든요. 이 자리 보면 평행 이동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세 번째 풀어보니까 하나 더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여러분, 자, 요 자리 보면 저희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른쪽에 누구? 이게 보면요, y절편이 다 저 자리입니다. 두 번째 역할입니다. 필기할게요. 이 자리를 보면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세 글자로 y절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1교시까지 해서 요 자리의 역할에 관한 설명 끝이 납니다. 근데 내년도에 중3 올라가도 어떤 함수를 배워도 항상 이런 걸 좀 체크할 거예요. 각 자리마다 뭔가 역할 같은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여러분들 3-2번 한 번 더 해볼 건데 얘는 다 풀지 않고 1번만 풀게요. 자, 3-2번의 1번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뭔지 아시겠어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주의할게요. 절편을 물을 때랑 좌표를 물을 때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3-2번의 1번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 시간 없으면 넘어갈 문제인데 급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1차 함수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x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자, 얘 한 번 더
현이야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x축이랑 맞는데 자, 어떻게 구한다? 똑같아요. 이 말은 y 값이 자 여기서 드릴게요. 얘는 y 값이 0일 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y자리 0 대입하시면 1차 방정식이고 1학기 때 지겹게 했어요. 이제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좌표를 써 좌표를. 그럼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쵸? 3분의 2, 쌤 y값 모르잖아요. 이게 y값이에요. 이렇게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쓸 수 있냐라는 거지. 한번 대볼까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요. 자, 반대로 x값이 0일 때입니다. 자,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바로 나오죠. x에 0 대입하면 y값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정답은 0,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저런 내용들. 자, 왼쪽 밑에 있는 4-1번. 역시나 시간 관계상 4-1번의 1번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절편이란 말, 뭐 좌표라는 말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수업 순서가 딱 이랬잖아요. 사실 어쩌면 이 모든 말들은 그래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수는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잘 다룰 줄 알면 함수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3교시 내용 기울기도 마찬가지 그래프 내용입니다. 그래프에서도 할 말을 할 거예요. 자, 너무 쉽노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 x절편이 자, 은성아 얼마예요? 자,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 보시는 겁니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절편인 x값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얘는요, 서원아 같은 말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3,0을 지난다. 세 번째, 역시나 또 같은 말인데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요, 현이야 얼마라는 얘기야? 역시나 같은 말인데 y값이 0일 때 그러면 x값 얼마다? 필기해봐. 결론적으로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이야? 쓸까요? 같은 말이야. 그러면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지 멋대로 나온다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이럴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걸 다 같은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예고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 그려보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앞에 써있네요. 밑줄만 치겠습니다. 자, 뭐를 이용해서? 방금 말한 대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보자 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차 함수를 그릴 일이 또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절편을 쓸 겁니다. 다시 높은 확률로 절편을 보통 권장합니다. 별표 하나씩 해요. 저희 오늘 3교시에 다른 방법도 소개드릴 건데 뭐 다 알고는 계세요. 이번 시험 때까지는. 근데 시험 끝나고 다 까먹어도 얘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절편. 선생님 설명 안 해주세요. 근데 절편은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럼 자, x절편의 뜻이 뭐라고 했죠? x축과 만나는 위치잖아. 그럼 거길 찍으면 돼요. y절편이요. y축과 만나는 위치거든요. 찍으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요. 점 두 개잖아요. 그럼 선으로 그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굉장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바로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5-2번입니다. 자, 5-2번에 1번. 으로 한번 저희가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말했잖아. 절편이라는 것도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쓰는 건데, 웬만하면 요런 점, 예쁜 점 두 개를 쓰자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잖아. 이 절편이라는 것은요, 추기에 있어서 안정감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절편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절편부터 구하시고 절편을 찍어서 선으로 이쁘게 그으시면 됩니다. 절편을 이용하는 거죠.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X절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구해본 친구들 도와주세요. 혹시 이거 얼마 나오세요? 오, 빠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웠네요. 자, Y절편은 그냥 여기를 보시면 된다는 거야. 혹은 X값이 0일 때. 자, 계산하시면 Y절편은 마이너스 1 맞나요? 자, 그리고 자, 어떻게 한다고 적으세요? 자, 혹시 모르겠으면. 자, X절편의 뜻, X축과 만나는 위치라고요. 여기 3을 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Y절편의 뜻, Y축과 만나는 위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선으로 적당히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이해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밑에 2번도 혹시 풀어보셨나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그래프 얘기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편을 많이 씁니다. 딱 보시기에도 확실히 좀 안정감 있잖아. 예쁘잖아. 그 위치가 탁탁.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거나 두 개 찍으면 돼요. 아무거나요. 근데 가급적이면 절편을 쓰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물론 경우에 따라 절편이 안 예쁜 경우도 있어요. 만약 그러면 좀 예쁜 점을 찍으면 돼요. 절편이 안 예쁘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은성씨, X절편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이번에 잘 구했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제. 부탁입니다. 자, 얘 은성아, Y절편 얼마라고? 마이너스. 자, 이제 외우셨죠? 자, 요 자리 그냥 요 자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찍고, 그리고 예쁘게 선으로, 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무튼 선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으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해보시고, 다음 장은 복습하는 페이지라 오늘 문제 많이 풀었잖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장. 자, 138쪽입니다. 자, 여기서 한쪽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오래 하시면 모르겠어요. 저에 대한 인상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저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복습도 때마다 하고, 여러분들 좀 스토리 드리면서 왜 이런 걸 배우는지부터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리고 수업 때 계속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도발하지 마세요. 자, 이 문제 뭔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프 안에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n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다들 혹시 요 mn이 뭔지 아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n이 뭐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쵸? x축과 만나는 곳이 x값이니까 써볼까 한번? 요게 그냥 x절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특징 하나 있잖아. 이 절편이라고 말 안 해주면 또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더라고. 절편이라고 안 해주면 절편인지 몰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이미지까지 같이 알아야 돼. 이미지까지 알아야 돼.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럼 반면에 자, 그럼 요거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Y축과 만나는 위치니까 오케이, Y절편이구나. 해서 똑같습니다. 구하시고, 자, 여러분들 들뜨지 마세요. 요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또 안 하는 것을 틀리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 더 해볼까? 5번 문제. 맨날 나와. 지난 시간에 이 문제 나오잖아. 제가 좋아하는 건 왔다 갔다입니다. 반대로 절편 줍니다. 절편 주고 A값 구해봐. 식 완성해봐. 이거는 수학 끝나는 날에 나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뭘 배워도 바로 다음 장에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풀이 방법은 그냥 똑같아요. 제가 이 문제 풀 때 전략을 한결같이 말합니다. 배운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절편이 나왔으면 절편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상기하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에 부담이 1도 없어.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막 문자를 무서워 그런 친구들은 나올 때마다 막 곤욕을 치릅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야. 뭘 어떻게 해요? 자 5번이면 여러분 한번 풀어보셨나요? 오래 걸릴 건 아니긴 한데. 자, A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시간에 보시면 A라는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A값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자, 봐봐. 수학은요, 이 말도 한 적 있지. 오히려 약간 짜고 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 모르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고? 조건이 몇 개는 나올까요? 한 개는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문자 개수만큼 나와요. 두 개를 고르면 두 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 개수만큼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자, 가볼게요. 자, 뒤에 보니까 나왔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 자, 끊어봐. 자, 여러분들, 요거 저는 개인적인 습관 한 가지인데, 혹시 아까 제가 앞에서 서로 왔다 갔다 바꾸기도 많이 쓴다 했던 걸 기억나세요? 자, 하나 필기해 드릴까?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인데요. 자, 아까 서원아,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란 말은 이거 좌표로 바꿀 수 있나요? 몇 콤마 몇을 뭐 하는 거예요? 0을 우리 지난 시간에 몇 표현 뭐 한다? 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앞으로 절편이 나올 때는요, 좌표로 해석을 많이 하는 습관 하나 만들게요. 지난다 뭐 하라고 배웠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입을 하세요 문제입니다. 대입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시고 왼쪽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다들 A 값 나오셨나요? 자, 약분하시면 정답은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밑에 7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요런 게 약간 매번 말하는 시험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콜라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오늘 내용과 콜라보.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뒤로 갈수록 앞에 배운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안 돼요. 뭔가를 계속 물어봐요. 이거 할 줄 아니? 이동할 줄 아니? 절편구 할 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라도 계속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숙제라던가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안 하면 이것도 막히잖아. 또 어떻게 하냐고 날 물어봐. 제 평행이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저기 사단이 나고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통한다. 어떡할 건데요? 근데 할 줄 알면 너무 쉬워. 그냥 딸깍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1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끊어봐. 자, 이동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동하시면 평이하고 식 어떻게 바뀌어? y는 그쵸, 엉덩이에다가 붙이라고 했죠. 요 식입니다. 요 식 가지고 뭐를 구해라? 자, 얘가 주어입니다. 이 식 가지고 절편 2개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성원아, 혹시 x절편 얼마 나왔어요? 2분의 1. 2분의 1 맞죠, 여러분들? y절편은요? 그쵸.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시키는 이것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해보셨나요? 혹시 정답 얼마 나오세요? 다들 마이너스 2 나오셨나요? 이런 문제가 좀 시험 문제 아닐까? 물론 아직 좀 슴슴하긴 해. 좀 더 맛있게 만들면 좀 시험 문제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1교시 내용입니다. 자, 다 쉬었다. 아까 시간 많네요. 자, 49분인데 정답까지 쉬겠습니다. 자, 2교시에는 지난 시간처럼 숙제 검사하고 질문 받고 뭐 시간 되면 오답 검사해드리겠습니다.